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시죠? 조윤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엄청 갑자기 쌀쌀하죠. 이렇게 또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제 봄이 오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할 이 오프닝에는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지식 사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문맹률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문맹률. 네, 오. 전 세계가 한 70억 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중에 10억 명 정도가 문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7명 중에 1명이 문맹이다. 근데 그거랑 또 다르게 또 다른 걸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요? 58% 정도, 뜨끔해지네요. 58% 정도 되는데 네. 결국은 이 문맹이나 내가 자발적으로 문맹으로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사회에서 지금 재취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은 귀 기울여 봐야 될 통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네. 가볍게 무언가를 배우는 게 쉽게 책으로부터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멘토로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네네.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책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발적으로 문맹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부터 하루에 책 10페이지라도 읽는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오늘 오프닝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언제서부턴가 대표님이 오프닝은 항상 이제 저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항상 반성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부터 저희가 먼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직접 만나고 오신 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이분을 좀 뵈면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실제 이 퍼스널 브랜드에 가장 필요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분은 경영, 혁신, 글로벌, 동기부여,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삶에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걸로 계속 본인의 길을 가고 계신 김형환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줄인다면 경영 혁신의 대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김형환 대표님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볼 텐데요. 우선 이분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퍼스널 브랜드 하면 1인 이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네네. 그 1인이 요즘엔 또 기업도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1인 기업, 뭐 프리랜서 전부 다 개인이 혼자 하는 건데 그럴 때도 사실은 경영이 필요하고요. 자신 혼자 있긴 하지만 리더십, 지금 보이고 있네요. 리더십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걸 경영 리더십의 어떤 한 분야에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분 만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젊고 그러니까 활발한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고 1인 경영 누구나 CEO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해법을 몸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이분의 어떤 경쟁력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김형환 대표님을 3T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T 이제 잘 아시죠? 3T는 재능인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T인 재능, 탤런트인데요. 이분의 재능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하는 능력?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제가 본 이분은 표현을 하면 자기 경영을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 살아온 삶은 그냥 아무 거에 미치고 그 미친 부분들의 많은 실패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얻어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10대에는 음악에 미치고 20대에는 민주화에 미치고 30대는 중국 시장에 미치고 네. 40대는 경영에 미치고 지금 50대는 사람에 미쳐 계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도전 과정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본질을 알아내서 본인이 갖게 된 능력은 요약하고 정리하는 재능을 갖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막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먼저 보니까. 일단 도전하고 계속 네네. 실패를 하면서 그 핵심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네. 사실 먹고 사는 부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를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육박전 모든 걸 다 거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외국에서는 바닥 생활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때 알게 된 거는
경영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기업의 핵심을 찾아서 만들고 하는 게 경영이고 그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였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사람을 자꾸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까가 아니라 일단 사람을 만나고 각종 세미나를 되게 많이 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통해서 스스로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분 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중국어로 경영 리더십 강연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와. 중국어로. 그래서 그 한국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경영 리더십을 중국어로 강연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네네. 중국 인재를 찾고 만들고 평가하고 성장시키는 전문가로 중국인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강연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본인의 소명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개인과 조직의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정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핵심 가치에 맞는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실행하면서 자신의 네. 재능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뭐 결과만 봤을 때 일단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어로 이렇게 강연까지 하고 그리고 남의 문제 해결까지 이렇게 가기까지는 분명히 자기만의 어떤 혹독한 트레이닝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 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들은 이 트레이닝은 어떻게 꾸려갔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아마 지금 이제 1인 기업 퍼스널 브랜드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난감해하는 부분들은 네. 혼자서만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혼자 있을 때 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환 대표님이 했던 방식을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이분이 했던 그 훈련 방법은 일단 오프라인에서 어떤 형태든 모임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모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나 질문을 얻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다 보면은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1%의 가능성을 10%로 만들고 10%의 가능성을 다시 50%로 만들면서 자신을 훈련시켜 가고 있다라고 본인 굉장히 겸손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렇게 뭐 책을 읽는 모임을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막 한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게 처음부터 저렇게 하겠다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만나는 오프라인 모임을 개설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이 목표 중에 하나가 1000명의 1인 기업가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처럼 자신의 주도적으로 굉장히 완성되게 스스로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기업가를 1000명 만들기 위해서 매일 끊임없이 책도 읽으시고 사람도 만나고 모임도 만들고 문제 해결도 하고 이렇게 네. 본인을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1000명의 1인 기업가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저도 좀 빨리 찾아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T에 대한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사진을 봐도 그렇고 이분 표정이 워낙 또 대표님 표정이 워낙 밝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예. 이분은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확실히 경영 리더십의 대가답게 네. 시간을 견디는 지혜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떡해요? 막막한 미래보다는 만만한 오늘에 집중한다. 만만한 오늘.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괴롭거나 힘들면 네. 미래를 설계하기가 되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고민하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만만한 오늘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네. 멀리 있는 친구나 멀리 있는 어떤 그 롤모델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불편한 적에 정성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적을 극복을 한 거죠. 당장 내 앞에 있는 건 적이니까. 그래서 네, 네. 할 수 없는 희망보다 할 수 있는 현실에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다. 요 한 줄이 매 순간순간 쉽지만은 않았겠구나. 근데 그 순간의 현실에 눈앞에 닥친 것들을 책임을 지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김영환 대표님의 이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짐승 같은 성실함이 본인의 이 시간을 보낸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온 모든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네.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네 다들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기 경영의 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분석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뭔가 나의 퍼스널 브랜드에 있어서 좀 추상적이거나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단순화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팁도 꼭 참고해 두시고요. 오늘의 인물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조현심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방법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해드리는 멘토링을 가지고 좀 많은 모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멘토링으로는요,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고 싶은 걸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사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라고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관련된 분야에 그냥 모임을 개설하는 거예요. 네네. 오프라인으로.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 문제 해결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일단 오늘은 커뮤니티 모임을 만들라. 이게 첫 번째 멘토링으로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보자. 이 방법 먼저 제시해 주셨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처음부터 막 성공을 꿈꾸잖아요. 막 네. 실패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은 좀 편하게 두 번째 팁은요. 실패율을 2배로 올려라. 네. 실패를 2배로 더 해야. 네, 지금보다 실패율을 2배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좋아하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르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면서 실패를 2배로 높이면 네. 성공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게 실패할지 모른다 막 이런 거에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한번 질러보시고 실패했네.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고 또 한번 질러보시고 하시면서 실패율을 2배로 올리는 전략을 세워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원칙이 어떻게 보면 앞서 본 그 김영환 대표님께서 여태까지 가지고 오셨던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방법 남아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막 지금 당장을 회피해서 있지도 않은 미래에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는 그냥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재를 살아라. 이렇게 멘토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만한 오늘. 만만한 오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에게 네. 오는 모든 시간들을 그냥 현재에 극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타이밍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 타이밍을 최소한 피하거나 막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복하시면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현신 대표님 멘토링 전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요.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이어갈 텐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퍼스널 브랜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우선 지난 시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선언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설명을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명료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행복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행복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날 거고요. 그 모습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적어보시면 굉장히 가슴 뛰는 사명선언문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지난 시간 과제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실직고 하자면
못 해봤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꼭 해볼게요. 네. 간만에 또 제가 숙제를 못했네요. 네. 네. 사실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라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장하고 맞아요. 막 네. 나는 뭐 굳이 뭐 인생 사는데 이런 그리고 걸 해야 전에 돼? 막 썼던 그런 목표들과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걸 걸 써야 만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끌다가 못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야.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자 하는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가. 가령 자녀분이 네네. 엄마인 우리 MC님을 네. 어떤 모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그런 바람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네네. 모습의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저요 그냥 좀 네, 아이들 많이 사랑하고 현명하고 이게 좀 추상적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맞아요. 그 네네. 추상적인 거가 사명으로 오면 돼요.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걸로 하는 작업이 네.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는 건데 좀 아까 네. 얘기하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 보시겠어요?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네네. 어떤 모습의 엄마였으면 좋겠나?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좀 꼽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네. 존경할 만한 네. 엄마가 되고 싶다가 나의 사명 선언문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네? 뭐라고요? 자녀분들은 네. 어떤 모습일 때 존경을 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어떤 모습일까요? 아, 그래요. 대표님, 저 오늘 숙제 안 숙제 해왔다고 장난 너무 아니죠? 가혹하게 다뤄주시는데요. 글쎄요, 그냥 항상 제가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네, 꼭 아이들에게 뭐 어떤 거를 대단한 걸 펼쳐주기보다는 제 본연의 일을 잘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존경심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명을 만들어 놓으면 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밑에 세부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존경받는다라는 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거든요. 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럼 순간순간 내가 지금 하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일까를 생각을 하면 내 삶이 바뀌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되고 단지 지금 그렇게 했던 걸 적는 거가 사명 선언문이라는 거죠.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 그렇게 하면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요. 역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코치를 해주시니까 뭔가 또 명확해집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걸 실천해 봐야 될지 저희가 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난주에 사명 네. 선언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를 정하고 나면 사실은 그 모습으로 살기까지는 필요한 능력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능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필요한 능력을 얻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냥 일단 실천하라. 그러면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되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네네. 매년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지 않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그 행동을 네네. 그냥 반복하면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예를 제가 샘플로 드리면 대부분의 네네. 사람들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아. 그러면서 글을 안 쓰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글 쓰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네. 물어보죠. 그러면 그냥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매주, 매달,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 일을 그냥 글 쓰는 일을 하면 글 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되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네, 굉장히 범위를 오히려 더 좁혀가지고 네. 크게 가는 거군요. 그래서 그냥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네네. 존경받는 엄마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면 나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그냥 매일 하시고 네. 매주 하시고 매달 하시다 보면 네. 그거를 일치시키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말은 그렇군요.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걸 보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정말 존경할 만해라고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본인들끼리도 네.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내 느낌이 어떨 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까지 떠오르면서 예,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많이 이제 꾸준히 노력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주제랑 이번 주 주제 이렇게 연결시키셔가지고요. 꼭 한번 저처럼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요. 이번 주에 다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순서로 퍼스널 브랜드 책 읽기 프로젝트 펼쳐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얻는 방법, 일단 네네. 실천하라고 하는데 네.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저희가 매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 하는 이유를 조사해서 그거를 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책을 오늘 제가 추천 도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런 책이 있나요? 네, 제프 올슨의 슬라이트 엣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트는 굉장히 미세한, 엣지는 그쵸? 왜 예전에 왜 엣지 있게 일해 막 이렇게 네네네. 얘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아주 단순한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게 나의 삶을 성공으로 만드느냐 실패로 만드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인지 알지만 하지 않는 그것들은 바로 현재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태도를 네네. 바꾸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고 아마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아주 굉장히 작은 오늘 하나 나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먼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네. 것들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슬라이트 엣지. 여러분들 이 책도 읽어보시고요. 또 이 슬라이트 엣지를 좀 실천하는 그런 한 주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게 퍼스널 브랜딩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전해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오늘 이제 또 이 시간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죠? 네, 어떤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 다 놓고 그냥 오늘 당장부터 실천할 것 한 가지만 정해서 그걸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을 계속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부터 바꿀 것 하나를 결정해보는 것 네.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관계가 매일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루에 딱 한 명에게 전화 통화하기를 실천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아무 때고 놓치지 않고 그날 해야 될 게 전화 한 통이면 전화 한 통 하면 했다. 안 하면 안 했다 딱 결정이 나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루 하고 열흘 하고 막 이렇게 네. 계속 하다 보면 본인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시작이라면 굉장히 할만할 것 같아요. 그게 슬라이트 엣지예요. 그래요. 여러분 작은 실천거리 하나 꼭 생각하셔가지고요. 매일매일 실천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조윤신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 꾸며주신 조윤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